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이브 아빠입니다. 어느덧 이브가 38주 차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저희 이브 방인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이브 방을 꾸미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이브 침대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서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산 가방에 들어갈 품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병원에 가서 쓸 항목들하고 산후조리원에 쓸 항목들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이브가 필요한 품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산모가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브가 쓸 항목들인데요. 분만 전문 병원에 가면은 품목들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대 목동 병원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상급 병원이고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병원에서 챙겨오라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네 쪼그레입니다. 두 벌을 챙길 예정인데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 갈 때 한 벌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 한 벌 이렇게 해서 두 벌을 챙겼고요. 안에는 손싸개하고 양말하고 딸꾹질을 예방하기 위한 모자까지 챙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싸개 하고 겉싸개까지, 그리고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손수건을 총 15개를 챙겨가는데 거즈 손수건이 10개이고 엠버 손수건 5개를 챙겨갑니다. 거즈 손수건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에서 모자 동실할 때 아기가 침을 흘리거나 할 때 뭐 턱받이로 활용할 예정이고, 엠버 손수건은 혹시나 아이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변을 봤을 때 좀 뽀송한 걸로 닦아주기 위해서 총 15개를 챙겨갑니다. 요거 저희가 구매를 하고 3번씩 빨고 말리고 요 작업을 마쳤습니다. 손수건이지만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챙겨 가시기 전에 세탁을 최소 3번 이상 하시고 챙겨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판텐 연고인데요. 아기가 만성 피부염이라든지 기저귀 발진에 좋은 연고이고, 비판텐 연고는 산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산모들이 유두가 할 수 있는데 유두 보호제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버스 제품인데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와용으로 다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이 세안 같은 거 할 때 눈시림 같은 게 없는 천연 이제 아기용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더블 펌이랑 로션이랑 샴푸 앤 워시를 챙겨갑니다. 요거는 제가 고집을 해서 챙겨가는 건데 초점책하고 사운드북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모자 동실할 때 초점책을 보여주면 좋다는 얘기가 챙겨가는데, 아이들은 색깔은 볼 수 없고 흑백만 구분할 수 있다 해서 흑백 초점책을 구매를 해서 갖고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컬러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사운드북도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챙겨갑니다. 그리고 셀카봉은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아기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위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아기 기저귀도 챙겨가고요. 요거는 디데이 우드 캘린더인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날짜를 기록을 하면서 사용하려고 챙겨갑니다. 요거는 에코 베이비 지퍼백인데요. 마더케이 제품이고요. 혹시 아기 물건들을 쌀 거라든지 안약을 대비해 챙겨가는데 친환경 제품으로서 아기들한테도 유해한 성분이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챙겨가고요. 그리고 물티슈,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 제품을 챙겨가는데 브라운사 거를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엠보싱도 있고 아기한테 유해한 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서 물티슈도 하나 챙겨가고요. 마지막으로 면봉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기 면봉까지 챙겨갑니다. 다음은 산모가 쓸 품목들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회용 마스크 손동하고 KF94 마스크 20개 정도를 챙겨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리대, 그래서 중형 생리대하고 오버나이트, 안심 팬티,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잘 때 혹시 모르니까 안심 매트까지 챙겨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기본적으로 세면 도구, 칫솔, 치약, 세안제, 샴푸, 린스, 저희가 여행 다닐 때 쓰는 건데 그대로 요거는 포함해가지고 챙겨가고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닥터바이오 제품 2개를 챙겨가는데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올인원 클렌저하고 로션 2개를 챙겨갈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아기부터 어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해한 성분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션까지 2개를 추가적으로 더 챙겨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튼살 크림, 저희는 튼살 크림하고 튼살 오일까지 2개를 챙겨갈 건데 비오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10주차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 튼살 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3통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매일 발라주고 있는데 발라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산전 마사지를 갔는데 산전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보습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발라주는 만큼 튼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임산부보다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산 후에도 꾸준히 발라주면 좋기 때문에 튼살 크림 꼭 필수적으로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화장실에서 볼 보시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비데 전용 물티
물티슈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에 이걸로 처리를 하시고 그냥 물속에 넣고 변기를 내시면 됩니다. 물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이것도 2개 챙겨갑니다. 그리고 수유하는데 편하게 수유 브라하고 수유 나시하고 편한 레깅스하고 양말, 수면 양말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생각보다 콘센트를 꽂을 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탭하고 휴대폰 충전기 챙겨갑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먹을 수 있는 개인 텀블러하고 빨대를 챙겨가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산 제품이고요. 구부러지는 빨대입니다. 혹시나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출산 후에 몸을 일으키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부러지는 빨대는 거의 필수라 볼 수 있고 제왕절개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몸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구부러지는 빨대가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저희가 입고 난 빨래들을 챙기기 위해서 빨래망도 2개를 챙겨갑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뭐 대부분 산모들 빨래도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챙기기도 하고 제 옷이나 속옷들은 여기다 좀 챙겨두려고 가져가고요. 병원이나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가 되면 몸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슬리퍼인데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입니다. 몸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생긴 것만 봐도 푹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슬리퍼이죠. 슬리퍼도 이렇게 좀 푹신한 거를 챙겨가시면은 출산 후에 걷거나 할 때 좀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하시고 나면은 여성들 몸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계시면은 확실히 붓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품이고요.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산모님들 있으시면 좋으니까 꼭 하나씩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은 온몸에 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목이 많이 약해지는데 손목 보호대도 필수적으로 이 압박 스타킹이나 같이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수건도 5개 정도 들고 갑니다. 병원에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같이 쓸 거를 5개를 챙겨가고요. 그리고 입술이라든지 손에도 좀 발라주면 좋을 핸드크림이랑 립밤을 챙겨가고 빗도 추가적으로 챙겨갑니다. 그리고 손톱 깎기도 챙겨가고요. 그 다음은 수유 패드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 조금 셀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유 패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유축기하고 모유 저장팩입니다. 이것도 협찬받은 제품인데 시밀레 제품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실은 필요는 없고요. 병원에서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축기하고 모유 저장팩도 챙겨갑니다. 시밀레 제품이 좀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닥터맘스라고 해서 출산 후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온몸에 많은 영양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영양분을 챙겨야 되는데 닥터맘스 제품은 출산 후에 산모들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철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피를 많이 쏟고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상당히 많은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먹을 수 있는 종합 영양제 하나하고 칼슘이랑 비타민 D도 챙겨갑니다. 일단 크게 이 2개는 모유 수유하고 출산 후에 이제 안 좋아지는 관절이라든지 연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출산 후에 산모 우울증에도 컨트롤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을 먹고 있는데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성분을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오틴도 챙겨갑니다. 출산 후에 산모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탈모인데요. 탈모로 인해서 산모들이 우울증까지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오틴을 같이 챙겨갈 거고요. 근데 요거는 단순히 뭐 탈모에 좋길 떠나서 비오틴 자체가 비타민 B군의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력을 주거나 에너지원을 형성하는 데 좋다고 해서 출산 후에 산모들이 몸을 회복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저희는 3가지를 들고 왔는데 일단 요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거고요. 요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지 않은 생유산균인데 2개를 같이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챙겨가고 요거는 질 유산균입니다. 질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한테도 질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서 이렇게 유산균을 3가지를 챙겨갑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인데요. 병원에서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산모 수첩까지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상 출산을 대비를 해서 가지고 갈 품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잘 출산을 해서 분 이부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